화산 분화구를 구경하기 위해 관광객 47명이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화산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불과 12초 만에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은 뜨거운 화산재와 화산가스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당시 화산재와 분출물의 온도는 무려 섭씨 200도에서 300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날 결국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2019년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분화 사건입니다. 뉴질랜드 북섬 북동쪽에서 약 48km 떨어진 바다에는 작은 화산섬 하나가 있습니다. 지름은 약 2km에 불과한 작은 섬. 이곳의 이름은 화이트 아일랜드, 마오리어로는 와카리라고 불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작은 섬처럼 보이지만 바다 아래에는 거대한 화산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의 중심에는 바로 그 화산의 분화구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동안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여행지로 알려져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활화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769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이 섬을 기록한 이후에도 화이트 아일랜드에서는 여러 차례 화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1914년에는 화산 활동으로 광부들이 목숨을 잃었고 2013년에 한 번, 그리고 2016년에 또 한 번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화이트 아일랜드가 대략 몇 년에 한 번씩 분화하는 화산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산은 인간이 정한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에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약 90분을 이동하거나 헬리콥터를 이용하면 약 20분 만에 화산 분화구 가까이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산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관광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9일, 날씨는 맑았고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이날 여러 척의 배와 헬리콥터를 통해 47명의 관광객들이 화이트 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미 약 20일 전 뉴질랜드의 지질 감지 기관은 화이트 아일랜드의 화산 경보 단계를 2단계로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화산 내부에서 평소보다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관광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관광을 계속 할지 말지는 결국 여행 운영사의 판단에 달려 있었고 그날도 관광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오후 2시 무렵 두 번째 관광객들이 화산 분화구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일행을 안내한 사람은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 가이드 하이든이었습니다. 그는 이 섬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날은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길 주변에서 평소와 다른 작은 물줄기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화산 지하에서 뜨거운 물과 가스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 징후는 화산 분화구 안에 있던 호수의 색깔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푸른빛을 띠던 호수가 이날은 탁한 회백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화구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색깔이 유난히 짙은 녹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화산 활동이 평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 하이드는 관광객들에게 화산가스를 조심해야 한다며 방독면을 착용하도록 안내했지만 섬에서 당장 대피하라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화산 주변에서 여러 이상 현상이 나타났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 역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 화산은 마지막으로 언제 폭발했나요? 가이드는 2013년과 2016년에 화산 활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폭발한다면 올해도 폭발할 차례네요. 관광객들은 웃었고 가이드 역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화산 분화가 주로 밤에 발생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관광을 이어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분화구 주변을 걸으며 눈앞에 펼쳐진 독특한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찍는 사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관광객들은 분화구 안쪽을 둘러본 뒤 부두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때 네 번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한 관광객이 뒤를 돌아봤고 빨리 보라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고 화산 분화구에서 검은색과 흰색이 뒤섞인 거대한 구름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마치 평범한 화산 활동처럼 보여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검은색 구름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있던 그 장면이 화산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불과 몇 초 뒤, 이 평화롭던 관광지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후 2시 11분, 낮고 묵직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화산 분화구에서 거대한 증기와 화산재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압력 소치 뚜껑이 갑자기 열려버린 것처럼 분화구 안에 갇혀있던 압력과 뜨거운 가스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이해할 시간조차 없었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뜨거운 화산재와 수증기로 이루어진 구름은 엄청난 속도로 지표면을 따라 퍼져나갔고 시속 약 100km에 달하는 속도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뒤를 돌아 도망치기 시작한 순간부터 불과 12초 만에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눈앞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몇 미터 앞에 있는 사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산재와 수증기의 온도는 최대 섭씨 300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가스와 함께 작은 암석 조각들이 총알처럼 날아다녔고 사람들이 쓰고 있던 방독면도 강한 충격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단순히 뜨거운 화산재만이 아니었습니다.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온 가스와 미세한 입자에는 산성 물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물질들이 피부에 달라붙으면 땀과 반응해 강한 부식성을 가진 액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에 화상을 입는 동시에 강한 산성 물질에 피부가 손상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12월이었던 당시 뉴질랜드는 한여름이었습니다. 관광객 대부분은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들의 피부는 그대로 뜨거운 화산재에 노출됐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군가는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웅크렸고 누군가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중에는 마크라는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컸고 덩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화산재 구름이 덮쳐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아내를 자신의 품으로 감쌌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아내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마크의 등은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피부가 심하게 손상될 정도였습니다. 마크는 중상을 입었지만 자신의 몸으로 보호한 덕분에 아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분 후 거대한 분출은 멈췄습니다. 고작 몇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한 세기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산재 구름이 조금씩 걷히면서 부두 주변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이 회백색 화산재로 덮여져 있었고 피부는 심하게 손상되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옷이 멀쩡한 사람도 있었지만 옷 안쪽에서는 이미 피부와 조직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져 있던 관광선에서 화산 폭발을 목격했고 선장 폴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배의 방향을 돌려 화이트 아일랜드로 돌아가 사람들을 구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화산이 다시 한번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지 못했습니다. 화산 분화구 주변으로 돌아간 뒤 고무 배트를 내려 부두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마침 배 안에는 2명의 의사도 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과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곧바로 부상자들을 돕기 시작했고 그들은 부상자들의 몸에 물을 부으며 화상 부위를 식혔습니다. 심각한 화상을 입으면 피부의 보호 기능이 무너지고 체액이 빠르게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했습니다. 부두에서는 부상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배로 옮겼습니다. 그 중에는 전신의 상당 부분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화산이 다시 폭발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뉴질랜드의 수색 구조기관에도 긴급 구조 요청이 접수됐고 여러 대의 구조 헬리콥터가 출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화이트 아일랜드까지 불과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있던 구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상하지 못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구조 헬리콥터의 접근을 중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화이트 아일랜드가 여전히 분화 중인 활화산이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섬에는 아직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구조가 제한되는 사이 민간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관광객을 화이트 아일랜드로 실어 나르던 민간 조종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알고도 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직 뉴질랜드 수색구조대 조종사였던 존 피넬도 있었습니다. 69세였던 그는 약 150km 떨어진 곳에서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존은 섬 상공에 도착했지만 자신의 항공기로 섬에 착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섬 주변을 계속 비행하면서 자신의 항공기를 하늘 위의 무선 중계소처럼 활용한 것입니다. 섬의 상황을 외부에 전달하고 경찰과 해안경비대 구조 관계자들에게 현장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구조대가 섬에 들어가자 부상자들에게 방독면을 씌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장면도 발견됐습니다. 가이드 하이든과 그의 동료가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원래 그날 근무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현장에 나와 추가 근무를 했고 결국 화산 폭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48분 무렵 헬리콥터들이 부상자들을 태우고 차례로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생존자들은 먼저 병원과 공항으로 옮겨졌고 이후 뉴질랜드 각지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구조에 참여했던 민간 조종사들은 다시 섬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섬에 남아있는 시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화산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며칠 뒤 공식 구조대가 다시 화이트 아일랜드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신은 이미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22명이 사망했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수차례가 넘는 피부 이식과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이드 켈시는 전신에 약 50%의 화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그의 동료 역시 전신의 상당 부분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가족과 함께 있었던 한 소년도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와 여동생을 잃었고 자신 역시 몸의 대부분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지만 기적적으로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뜬 순간 가족은 더 이상 곁에 없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사건 발생 후 수년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여러 관광 관련 업체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고 총 수백만 달러의 규모의 벌금과 배상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2019년 12월 9일 그날 화이트 아일랜드를 찾았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화산 관광을 경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자연이 가진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화산은 인간의 여행 일정도 관광객의 기대도 그 누구의 사정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12초 그 짧은 시간 동안 평범했던 관광지는 죽음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경험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아니라 그곳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활화산처럼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게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일요일 밤에도 또 다른 실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